안녕하세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통합 포럼 패널 토의의 진행을 맡게 된 식약처 의료기기 연구과의 고동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모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식약처를 대표해서 의료기기 연구과의 박창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사업단을 대표해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김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통합기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동국대학교 김성민 교수님 학계를 대표하여 모셨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규제대응 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대구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정재훈 팀장님 시험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개발자, 연구자를 대표해서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주식회사 에어스 메디컬의 김선영 RA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큰 박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범부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 거의 200여 분 이상이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해주셨고 그중 다빈도 건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름은 패널 토의지만 그 앞에 계신 패널분들과 함께 대담 형태로 진행될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패널분들께서는 아마 오전에 말씀하시거나 이전에 말씀하신 발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이 마지막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약간 교육과 온라인 영상 이쪽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은 제품화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허가나 규정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주신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8분께서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연구자 쪽을 이제 대표해서 나오신 에어스 메디컬의 김선영 매니저님 이런 교육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스메디컬 김선영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기를 이제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의료기기를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발과 연구에 좀 더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받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규정과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숙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교육들이 있어서 이제 들으면 좋겠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참여해야 한다라는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교육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저도 동영상이 업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이제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연구자분들이 어느 때고 연구 중간중간에 보면서 참고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임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적 합성, 사이버 보안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교재랑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선영 매니저님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굉장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순서를 정하기보다 먼저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통합기술지원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년간 교육을 조금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성민 교수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예, 제가 교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아까 발표 보셨겠지만 1내역, 2내역, 3내역 이제 사업단별로 기본적인 이제 단기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행기관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 서비스는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좀 대표적인 그 사례를 좀 드리면 우선 이제 인허가 관련 교육은 저희가 이제 저희 동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의료기기 산업학과에서 이제 의료기기 규제과학 RA 전문가 교육을 이제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제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대학원 학생들도 수강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민간에 오픈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 내용을 보면 이제 시판전 인허가, 또 사후 관리, 또 임상, 또 해외 인허가 제도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수업은 이제 그 RA 그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업체나 이런 데서 이걸 준비하는 이제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재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특히 이제 요 지금 그 범부처 사업단 관련해서는 과제 참여 기업의 이제 그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이제 참여 인원이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교육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30개 그 기업에 한 30명 정도 한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RA 전문가 교육 이제 이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 관련해서도 저희가 1년에 이제 또 상반기, 하반기 이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형 임상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사항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임상이라든지 또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내용들은 업체들이 많이 좀 수강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지금 사업 수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국내 최고의 그런 그 실무 전문가들을 데리고 저희가 열심히 또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 그 이미 교육을 하고 있거나 교육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재현 팀장님, 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통합지원과제 쪽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규제 지원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도 이런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걸로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런 교육과 그 인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중간중간에 공지를 올리거나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릴 거니까 공지사항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규제 지원 과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들으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KMP 데스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나 오성재단에서 직접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해드린 교육이나 아니면 KMP 데스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 좀 한두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좀 이제 뭐 추가로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온라인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좋은 그런 그 뭐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가 일부 그 내구성 테스트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뭐 직접 관련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동영상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좀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은 이제 저희가 그 학과개설이 조금 뭐 가을에 이제 그 오픈 예정이라 여기 우리 시학처에 박상원 과장님 계시지만 시학처에서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과학대학원이 이제
각 제약, 뭐 의료기기, 또 식품, 기능성 식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는 작년에 이제 사업이 뭐 없었고, 올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의료기기 규제과학대학원 이제 특히 융복합 그 첨단 의료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올해부터 가을 학기에 한 30명 정도 이제 그 학생 모집을 하도록 지금 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뭐 커리큘럼 내에서 아까 RA 교육도 저희 그 의료기기 산업학과 특성화대학원의 이제 과목 중에 하나고, 거기도 굉장히 이제 이 평가기술 그 관련된 그런 규제 그 뭐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저희가 필요한 그 과목들은 한두 과목 정도는 충분히 서비스 차원에서 오픈해서 여기 수행기관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미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느껴져 있는데, 사실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는 그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범부처 사업단에서는 뭐 요거를 조금 홍보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업단의 사업과지원부자 김태형입니다. 이 교육과 정보 제공은 사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연구자분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업단에서도 요청을 받고 있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대략 한 3가지 방향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교육 정보 제공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단이 직접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오늘 말씀해 주신 동국대학교나 아니면 K미디어 허브와 같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부에서도 하고 유관기관 협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디로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최대한 저희 사업단이 취합을 해서 연구자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구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추가해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이 교육과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이런 정답이 있는 분야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과제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단에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유사한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그 레슨 런들을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KMP 데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오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대응뿐만 아니고 통합기술 지원 과제들도 향후에는 사업단이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KMP 데스크를 통해서 자문하고 자문 결과들이 이 보안 부분만 제외하고는 최대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례를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단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단 내부적으로 통합기술 지원 과제, 규제대응 지원 과제 등을 통해서 일종의 성과 교류회를 추진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 형태의 성과 교류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다른 과제가 어떻게 이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이슈를 좀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미 KMP 데스크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그 업체 간의 업체들 간의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연구자분들이 한층 더 연구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한 건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질문이
의견이 한 8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품화까지의 전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안에 관련 규정과 상황별 문의처 등을 함께 제공해 준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건의사항이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 혹시 김선영 매니저님 요 매뉴얼이 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실제 뭐가 필요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제품화 매뉴얼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의료기기를 제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의료기기를 이제 제품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료기기가 시작품 혹은 시제품까지의 단계가 갔을 때 이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의 단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뉴얼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는 의료기기 규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이런 내용들을 매뉴얼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규격들이나 규정들이 있을 때 혹시 우리 의료기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할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부처, 어떤 기관에 이제 컨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별 유니처라든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이드라인이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식약처에서도 만들고 있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식약처에서 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의료기기 그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들은 심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민원인 안내서 그다음에 정보 자료집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식약처에 공개되어 있는 그 정보 자료집이나 아니면 안내서 같은 것의 양을 보면 한 6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가와 관련된 GMP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규정 해설과 관련된 내용, 민원 안내, 그다음에 사례집, 그다음에 임상 시험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시험 평가와 관련된 내용, 허가 심사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가이드라인 하니까 민원인 안내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다양한 민원인 안내서가 이미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사항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읽으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발표할 때 그 대구 첨복에서 발표해 주실 때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대구 첨복의 정재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처음 의료기기 개발하시는 분들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제 대응 관련 과제를 계획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크게 저희 과제 2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마 매트릭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오늘 이야기됐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짧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TRL 3단계부터 8단계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런 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단계에서 필요한 게 어떤 게 무엇이 있는지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가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면서 제공해 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TRL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내용들 좀 담는다 그러면 그냥 충분히 안내서가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송조자는 생각하고 있는 게 크게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나 저희 같은 경우랑 전자의료기기와 SMD 쪽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의료용품이나 체외진단기기 쪽으로 규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자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내게 아닌데 이거 좀 뭐 딴 거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포함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단순히 식약처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규격의 동향이나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 보고서들이 발간되면은 아마 일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규제 분석 보고서뿐만 아니라 세미나도 같이 할 거니까 그런 세미나 때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식약처에서 박정환 관장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식약처에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외부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들을 지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식약처 홈페이지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면 정말 그 금광처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찾아보신다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는 물론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과제 내에서도 연구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어보니 올해 안에는 이 질문에서 요청하신 매뉴얼이 나올 것 같고 또 거기에 더불어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는 연구자분들 이렇게 보시다가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한 건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무려 22분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규제에 대한 각 연구자나 제조업체별로 이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발 단계부터 규제에 대한 과제 수행 기간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규제 준비 지원이 시작되고 최종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한 분이 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가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김선영 매니저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이제 저희 업체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샘디라고 하는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전자공학과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샘디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거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GMP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이 좋게도 이제 범부처 사업단에 이제 선정이 돼서 연계 사업으로 KTC, KTL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예 개발 단계부터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해주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규격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는 크게 문제 없이 국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중간에 이제 규격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국제 규격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발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에 FDA나 MDR을 받고 MDR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네요.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는 좀 식약처에서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제 수행 기간 간 사실 이해가 정도가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박수광 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체의 사정에 맞게끔 서로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제품화의 전주기에 걸쳐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주기에 걸쳐 가지고 명확한 어떤 지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또 구성한 게 거버넌스고 거버넌스를 구성한 이유도 어떤 업체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모든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열심히 해드리겠다는 앞으로의 다짐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오후 세션에서 실제 지원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전에 과장님 발표에서
제가 좀 느꼈던 점이 설문조사 결과 50% 정도의 연구자분들이 이런 지원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그 김성민 교수님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중에서 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그 우리 에어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우리 KTC의 박수광 박사님이 뭐 워낙에 업체들 잘 지금 수행기관들 지원해주고 계신데, 사실이 지금 업체별 사실은 이제 또 수준별,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어떤 뭐 그 기술적인 난이도별로 굉장히 그 요구 사항이 많이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밀한 그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뭐 현재 이제 세팅된 거는 지금 뭐 1, 2년 차 처음부터 이제 이 내역별 사업 지원을 해주는 이제 사업단 저희 포함해서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단들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특색이 각각 다르고, 그 수행 어떻게 보면 업체들 수행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름 이제 그 본부처 사업단하고 지금 그 시학처에서 거버넌스라든지 또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시행착오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업체의 어떤 기본적인 뭐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원해주는 어떤 정도가 저희가 굉장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요소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그룹핑을 해서 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2단계 만약에 그런 그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1단계에서 했던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사업단에서도 의견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주기 지원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본부처 의료기 사업단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저희가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 전주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식약처도 말씀을 주셨고 동국대학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전주기 지원의 필요성은 사실은 식약처나 저희 사업단 같은 이 지원하는 역할 기관뿐만 아니고 연구자분들이 스스로 이 전주기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met니즈라는 수요로부터 출발해서 인허가 받고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쓰여지는 일련의 과정을 목표로 두고 R&D가 진행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22분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최대한 많이 이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분들이 실제 이 최종적인 목표까지 달성한다기보다는 중간까지 과정으로 이 R&D 과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연구자분들 스스로가 이 전주기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단의 TRL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제별로 그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도 매뉴얼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매뉴얼대로 가면 모든 과제가 다 성공할 텐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단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과제별로 특화된 이 맞춤형 연구 자문들을 좀 최대한 많이 하고 활성화시켜서 과제별로 가지고 있는 이슈와
해야 될 이 목표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활동들을 사업단과 함께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을 뭐 해당 연구과제 간사분이나 아니면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KMP 데스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온라인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사업단에서 의견을 드리고, 사업단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오늘 통합기술지원과제팀이나 아니면 규제대응지원팀 아니면 기타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연구자분들이 요청하시는 이 전주기에 대한 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상훈 과장님 이제 오전에 발표해 주신 그 설문조사 결과 부분에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사실 설문조사는 어느 시점에 그 설문조사를 받는 그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지금 수행기관들 전수로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추측은 되는데, 아마 법무처 사업단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2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기관들 연락하고 뭐 이메일이나 유선 또는 대면으로 연락을 하고 해도 그 중에 뭐 일부는 아주 뭐 퍼센트로 보면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아예 응답이 없거나 아예 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그 설문을 받는 대상이 과제 책임자냐 아니면 과제 담당 실무 책임자냐, 또 그 사이에 어떤 그 실무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이 조금 일관성이 있으면 굉장히 저희가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게 막 그 법무처도 굉장히 사업단도 노력하고 저희도 그러고 시학처도 뭐 열심히 또 하시는데, 이게 조금 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정합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통계치는 분명히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시그널로 줄 수 있지만 실제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분석을 좀 추가로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김태형 본부장님이랑 김성민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예, 대구 천복의 정재훈입니다. 제가 그 전주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에서 2014년도부터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설립 취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본부처 과제를 그 통합지원 과제와 규제 지원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업들이 그런 자기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도 이 본부처 과제가 출범을 하면서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KMP 데스크 만들어진 거나 규제 통합 거버넌스 만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자분들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예,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들을 못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과제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음번에 그 다음번 과제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면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특히 KMP 데스크를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기업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주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단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교수님하고 정재훈 팀장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저의 사견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제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식약처 간사를 또 맡으면서 본 사업단이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예산 64억으로 함께 지원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지만, 항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 연구자분들과의 약간 인식차가 아닌가,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KMP 데스크도 계속 지속 보완을 하고 있고 온라인 시스템까지 이제 완전히 갖추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모자란 2%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거버넌스와 통합 포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알리고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식약처에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조금 스콥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해외 인허가 지원 관련한 내용인데 해외 인허가 관련 수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싶습니다. 외국의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유럽 MDR, 특히 유럽 MDR 관련해서 BER 또는 CER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게 뭔가 좀 대단한 요구사항, 건의사항이신데 7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먼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식약처 홈페이지 역시 홈페이지를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홈페이지 말씀을 또 드리게 됐네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의료기기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그런 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15년부터 지금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해외 인허가 정보, 그 다음에 해외 의료기기 시장 동향,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인허가 제도, 그 다음에 국제 표준 등 주요 수출국의 정보가 상세히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토대로 해가지고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인허가 관련된 수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통합기술지원과제에서 예. 해외 인허가 지원 이쪽 조금 지원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뭐 지원 체계는 저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험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CRO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제 과제 그 진척도를 보면 이제 이런 해외 인허가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좀 시점상으로 저희가 좀 그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에어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아마 해외 뭐 유럽 인증까지 FDA까지 받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사실은 자세히 좀 보면 처음 과제 진입하는 그 단계에서의 어떤 그 수준이 아마 일반 다른 수행 과제들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2단계 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1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최소 2년, 3년 정도가 지나야 뭐 시작품도 나오고 양산 체계도 갖추고 이제 해외 인허가 부분을 이제 슬슬 준비하지. 뭐 처음 개발 단계부터 해외 인허가를 준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초기 준비는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작품이 나오고 기술 개발이 진척이 돼야 해외 인허가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체계는 있지만 사실은 수혜 대상 그 기관이 네네. 지금은 아직은 좀 초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국내부터 좀 집중을 하시고 뭐 아무래도 지원할 그렇죠. 준비는 예, 다 예. 돼 있으니 이제 그 단계에서 요청을 하면 준비는 돼 있고 예, 또 이제 예. 알아보실 곳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기기 정보 포털을 찾아보시면 이제 주요 수출국의 그 규제 동향이랑 이런 것들 시장 동향이랑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 걸로 제가 예. 좀 정리를 하고 아니, 다음 뭐 안건으로 저희 넘어가죠. 사업단들도 아, 뭐 예, 예. 업체들이 수행기관들이 뭐 해외 인허가까지 준비하고 그러면 뭐 웰컴이죠. 좋은 사례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해외까지 나갈 정도 되면 이제 매출도 나오고 할 텐데 본부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참 보면 1년 차, 2년 차 이제 2020년에 사업 선정돼 가지고 뭐 이제 막 이제 뭐 1년, 2년 지나서 한창 연구개발 초기에 뭐 설계하고 하는데 해외 인허가까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뭐 얼마나 지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 3년 차, 내년 4년 차, 5년 차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임상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허가형 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마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해외 인허가까지 이제 잘 원활하게 수행이 돼서 세계적인 의료기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럴 위한 이제 준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아까 전주기 지원이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다른 질문이거든요. 일부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식약처와 사업단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채널 같은 게 상시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계속 있어야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홈페이지에서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7분께서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식약처와 사업단 지원 내용을 잘 알려달라는 의미니까 박창원 과장님과 김태형 부부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 지원을 이 사업단 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포럼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됐고요. 이러한 포럼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연구자 간, 그 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좀 효율적이고 극대화되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통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단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 사업단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9개 플랫폼을 만들고 연구자분들에게 여러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아직도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홍보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보면 저희 사업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안내 및 소개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는 좀 반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이런 소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연구자분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든 돌파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K&B 데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플랫폼 활동 및 기타 지원 활동들이 다 온라인 기반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 정보들이 교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 3월부터 뉴스레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지원 활동들도 간략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 정보들 필요하시면 해당 과제 간사분이나 저희 홈페이지 또는 뭐 K&B 데스크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런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9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구자분들에게 여러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R&D의 목표를 실제 실현하고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형태로 만든 것이고 연구자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소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연구자분들께서도 저희 플랫폼을 찾고 활용하는 활동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태형 본부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업단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면
그 KMP 데스크의 내용을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KMP 데스크 링크 크게 볼 수 있는 링크 바를 메뉴를 만들어 놨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KMP 데스크 들어가실 수도 있고 KMP 데스크의 별도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찾고 활용하시는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연구자분들께 이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수 의견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셨는데 의견을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하면 식약처, 히라, 네카가 대표적인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세 개 기관이 함께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그리고 부서만의 입장을 받으면 제조업체에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제품화 계획 수립을 위해 뭔가 통합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오늘 답변 중에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태형 본부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은 두 분이 주셨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연구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이슈 사항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허가 그리고 인허가 플러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식약처 인허가 받는다고 해서 임상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뢰 평가라든지 아니면 보험 등재 이런 과정들을 결과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단 데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규제기관들을 다 모시고 식약처, 정보원, 네카, 심평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건보공단까지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분기별로 다 모여서 공통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꺼내놓고 말씀 나누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단 데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서 전담 데스크 활성화 협의체라고 이름을 금년 변경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금년도 1차 협의체가 진행이 됐고 심평원, 네카, 정보원 분들 다 모시고 식약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를 했고요. 이런 과정들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이런 쪽에 종합 어떤 지원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업단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런 사업단 대 협의체를 하면서 저희가 거꾸로 심평원이나 네카 로부터 받은 피드백, 식약처를 물론 포함해서 그런 받은 피드백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활동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식약처나 심평원이나 네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술 문서에 대한 완결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 와 같은 형태의 피드백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자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식약처를 포함한 규제기관들과 이런 협의체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한편에서는 오늘 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규제대응 지원과제, 그다음에 통합기술 지원과제 팀에서 이런 규제기관들의 공식적인 회신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선행적인 분석 활동들을 연구자분들과 좀 같이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저희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심평원 네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건보공단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시면 정재현 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전담 데스크 활성화 협의체 1차를 한번 개최를 해보았었습니다. 그 연구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런 규제기관의 통합 포럼이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한번 더 절실하게 느꼈었고요. 저희가 아마 하게 되면 분기별로 그 협의체를 운영한 주체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연구자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KMP 데스크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 사업 주체들과 그리고 사업단과 함께해서 그건 잘 분류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구자분들께서 좀 한 가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은 게 당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계가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으신 반면에 저희가 봤을 땐 단계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단이나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의견들만 많이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연구자분들께 이 포럼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유튜브 DM으로 진우리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이시고 적극적이신 질문이신데 연구자 간 기술 교류회 같은 소통회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제품화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국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기간만이라도 시도할 수 있게 어레인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향적이시고요. 혹시 에어스 메디컬에서 이런 그 기술 교류의 필요성 이런 게 어떤 의견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구자 간의 기술 교류는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의 생각을 조금 더 덧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연구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기술을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의료기기 기술들 그다음에 의료기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추가를 하자면 이제 의료기기를 제조하시는 연구자분들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반을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학교에 계시는 연구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이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 전체가 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용성을 조금 더 더해서 자문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식약처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예, 뭐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에어스 메디칼 김선영 매니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교류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뭐 다음번에 그 포럼에 개최될 때 한번 좀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고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업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이런 게? 제가 저희- 하나 좀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 사업단에서는 사실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드린 9번째 열린 소통 플랫폼이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사실은 디자인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단 과제 중에 그 삼력 사업에 공통 부품을 만드는 과제가 있고요. 다른 과제는 공통 부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다른 형태의 완제품을 만드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이 과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공개적으로 같이 진행한 바도 있고요. 이런 활동 사업단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 사업단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식약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에어스 메디칼에서도 의견 주셨지만 이런 연구자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잘 안 되는 뭐 일종의 문화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 그런 아까 언급이 되셨으니까요. 임상 현장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연구기관인 대학 말씀하셨고 대학과의 교류는 물론 중요합니다. 같은 주제 유사한 주제를 하고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임상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 임상학교 장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 단계에 있지만 시장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임상 현장뿐만 아니고 시장의 그 소위 비즈니스 플레이어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교류해 보시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김성민 교수님. 예, 네네. 예. 그냥 제 경험 하나 좀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식약처 여기 박창환 과장님 계시지만 식약처 이제 용역 사업으로 그 융복합 프로덕트 즉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에 대한
그 품목 분류하고 인허가 체계를 좀 이제 좀 보는 그런 용역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융복합 제가 이제 그 사업 책임자로 하면서 그 융복합 국내 그 프로덕트 이제 관련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다 불러서 한번 이제 간담회도 하고 한 서너 차례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심지어 뭐 어떤 지금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그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그 뭐 우리 고동윤 박사님도 아실 테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덕트의 어려운 점을 아시잖아요. 지금 의약품, 뭐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조합이 된 그거라 이제 그 병렬 심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에어스 메디칼의 김선영 매니저님이 이제 기술 교류에 얘기는 하셨는데 좋은 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뭐 실제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양한 기술, 다양한 아까도 뭐 다양한 그 수행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좀 비슷하거나 서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기술 교류가 돼야 좀 서로 필요성이 맞아야 뭐 교류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좀 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기술 교류회 그냥 그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법무처 사업단에서도 아마 본부장님이 굉장히 단장님이랑 고심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좀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도 정말 그 좋은 또 베너핏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 포럼이 더 기대되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3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수많은 궁금증과 이제 건의사항들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설문을 진행을 하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첨을 진행해서 약간의 소정의 경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 결과는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 말씀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